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내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있어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죠. 일주일 전에 30일에 시험이 끝났고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해야 되죠. 일단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OT를 간략히 할게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일단 과목이 5과목입니다. 1차하고 2차가 나뉘는데요. 1차 과목이 있고 2차 과목이 있죠. 1차 과목은 부동산 학개론하고 민법이 있습니다. 2차 과목은 부동산 공법하고 그 다음 공인중개사법, 세 번째 마지막 과목이 공시법, 세법을 합쳐서 공시세법 한 과목으로 시험을 봅니다. 이렇게 1차 2과목, 2차 2과목 40점 이상을 전제로 평균 60점 맞으면 합격입니다. 마찬가지 40점 이상을 전제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죠. 60점, 우리 문제가 40문제예요. 과목당. 그러면 60점을 맞추려면 20개 맞추면 50점. 하나당 2.5가 나오니까 40문제 중 24개를 맞춰야 60점 합격 점수가 나와요. 그러면 40문제 중 반타작하고 거기다 4개만 맞추면 되네? 그거 못 맞춰? 반타작도 못할까? 반타작 못해요. 이게 장난이 아니야. 40개 중 20개 맞추는 게 쉽지 않고요. 60점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잘 선택했는데 어떻게 된 게 다 답 사이로 막 가. 막 가. 아우 미치죠. 채점할 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과목 자체가 어려워요. 아니 공인중개사 하는데 뭐 다 필요 없는 과목. 공인중개사 필요한 건 중개사법. 이거밖에 없네. 학개론이 왜 필요하냐고. 공인중개사. 이 과목 없어져야 돼요. 민법. 좋아. 주택 매매 중개해야 되고 임대차, 전세 중개해야 되니까 민법은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법 필요하죠. 공인중개사 하는데 실무에 적용되는 법이니까. 공법 필요 없습니다. 공시법, 세법, 등기, 법무사가 하고요. 세법은 세무사가 해요. 공인중개사 알 필요 없어요. 이것도 필요 없는 과목이에요. 결국 필요한 과목은 민법하고 중개사법. 혹시나 토지를 전문으로 공인중개를 해야겠다. 그러면 토지와 관련된 공법 내용은 살짝 필요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실제 공인중개사 업무하고는 그렇게 큰 필요는 없지만 우리 시험 과목으로 돼 있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어렵다는 얘기예요.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개가 우리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대개가 집에서 살림하다가 그러다가 혹시나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남편이 퇴직하면 뭐 해먹고 살지? 고래에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래를 위해서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자격증을 따놓자. 그럼 안심이 좀 되거든요. 즉 집에서 살림하시던 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시험 과목이 다 법입니다. 법. 처음 법 과목을 하죠. 처음 법 과목을 하면 되게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시험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쉽게 덤벼들였다가 울고 나옵니다. 울고. 자, 그러려면 어찌됐든 우리가 이 시험을 꼭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왕 시작한 거 합격해야겠죠. 이 24개 60점 맞추는 게 쉽지는 않다. 긴장감을 가지시고 대충 했다가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면 열심히 하면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시험이라는 것은 고시 공부 10년 해도 20년 해도 안 되거든요. 그 사람
놀지 않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시험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하되 요령 있게 시험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걸 죽으라고 열심히 합니다. 점수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올 것을 열심히 해야죠. 시험에 나올 것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1년 안에 동차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 나올 것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양을 줄여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지금 공인중개사 5과목 너무 양이 많아요. 기본서가 너무 양이 많아요. 30년 기출이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기본서가 다 600페이지가 넘어버려요. 30년 기출 중 8문제 80점 이상 난이도 상범위예요. 난이도 상범위에 속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틀리라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틀려도 되고요. 그 다음 30년 동안 한 번 나왔다. 그거 흘러가는 지문이에요. 다시 안 나와요. 그런 것도 할 필요 없고요. 막 버려야 돼요. 기본서의 반을 버리면 돼요. 해마다 나오는 게 있어요. 해마다 나오는 것만 죽으라고 합니다. 양을 반으로 확 줄여야 돼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 그걸 자기 걸로 확실히 만들면 60점이 넘어요. 그래서 양을 줄여서 중요한 걸로 양을 줄여서 잘 줄여야 되죠. 무턱대고 줄이면은 나오지도 않는 걸로 줄이면 큰일 나죠. 그 역할은 선생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고 아주 중요한 사항들 그걸 반드시 1년 안에 습득시키도록 잘 선별을 해서 그걸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1년 안에 될 수 있어요. 공부 방법은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고 학교론 민법은 2과목이기 때문에 80점이 100점입니다. 이 점만 명심하시면 돼요. 한 과목이 최저 점수인 40점이 나오면 80점이 100점인 거예요. 100점 맞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8개씩은 과감히 틀려줘도 돼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제가 문제 푸는 방법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어찌됐든 80점이 100점이다 생각 가지시고 학교론 계산 문제 있죠. 거기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절대 계산 문제로 60점이 결정되지 않아요. 학교론 60점 넘으려면 이론에서 나와요. 이론. 계산 문제는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해도 5문제 이상 맞추기 힘들어요. 공부 잘한 사람 빼놓고. 학교론 계산 문제를 위해서 내가 일주일을 투자했다. 3문제, 5문제밖에 못 맞춰요. 공부 잘한 사람이 한 6개 맞히겠죠. 학교론은 계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론이 중요해요. 그래서 학교론 계산 문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계산 문제 중 40%는 버리세요. 하지 말아요. 선생님이 계산 문제 특강하실 때 여러분들은 내가 봤는데 어려워.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계산 문제가 있어요. 40%쯤. 그건 버려버려요. 공부 잘한 사람 빼놓고. 내가 공부 중간이야. 그러면 40%를 버리고요. 계산 문제 중 내가 덤벼들 만한 만만한 거. 그것만 50%, 60%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 문제가 10에서 12문제 많으면 그 정도 나오는데 딱 3문제, 4문제까지 맞죠. 그러면 계산 문제 전체의 반만 하기 때문에 그것도 쉬운 것만 3문제 확실히 맞출 수 있어요. 괜히 10개 다 하려다가 이것도 내 걸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학교는 계산 문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쉬운 것만 해요. 반만. 그럼 3개만 맞추면 잘 맞춘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도 5개, 반만 해도 3개.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반만 해요. 왜? 이 시험은 80점이 100점이라 그래. 1차 과목은. 이게 좋은 거예요. 상대평가면 이렇게 공부 못해요. 남보다 한 개라도 더 맞춰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 시험은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나한테 어려운 파트는 과감히 버려버려도 됩니다. 버려야 살아요. 양을 많이 가지고 가려고 하면 정작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별 3개짜리 중요한 걸 공부할 시간 얘들이 뺏는 거예요. 기회비용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공부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중요하지 않은 걸 보는 시간이 중요한 걸 볼 시간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는 것은 독이에요. 오히려 공부량 중요한 것만 집중적으로 해도 부족한 시간이 1년이에요. 왜? 과목이 너무 많아요. 양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집중적으로 1년 동안 계속 이해하고 외우고 이해하고 외우고 그 과정을 1년 거치면 나중에 점수가 쭉 올라요.
자, 이 정도로 OT 마무리하고 민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제 민법, 저는 민법 선생이니까 민법에 대해서 공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민법이죠. 민법. 법대 가서 맨 처음 배우는 법 과목이 민법입니다. 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이냐. 일반인들한테 법 과목은 되게 어렵습니다. 일단 조문, 법 조문 자체가 한자어고 문어체라서 어렵고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요. 대부분 판례를 읽어봐도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20살에 법대 들어가서 28살에 고시에 붙고 법조 생활을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를 읽어보면 아직도 한 번에 이해가 안 가요. 2번, 3번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 정도로 제가 법 공부를 시작한 지가 벌써 30년이 됐는데도 어렵습니다. 이 정도로 어려워요. 여러분들한테는 더 어렵겠죠. 이 어려운 법을 집에서 살림하다가 처음 접합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읽었는데 바로 알아. 무슨 말인지.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 모든 사람이 대부분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어려운 법을 어떻게 해야 내가 민법에서 6점 이상을 맞추느냐. 일단 민법은 법 중에 가장 기본법입니다. 처음 법률 용어가 나오고 기초법 이론들이 나와요. 2차 과목인 공법, 중개사법, 공시세법은 민법에 관한 기초법 지식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나온 법들이에요. 그래서 민법 지식이 없으면 2차 과목의 3과목 법 과목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 더하기 빼기를 하지 않고 미적분 푸는 거하고 같아요. 기초 법률 용어도 모르는데 2차 과목은 실무법이라서 공법 파트라서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리 민법을 공부해가지고 기초 법률 용어라든지 기본 법 이론이라든지 그걸 베이스로 한 상태에서 이제 2차 과목을 강의를 듣고 하면 조금 나아요. 그래서 민법이 2차 과목, 3과목에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도 민법이 아주 중요한 과목이에요. 5과목 중 감히 얘기해요. 민법이 가장 중요해요. 민법을 잘하면 2차 과목도 잘해요. 3가지 다 법이니까. 민법 기초를 잘 쌓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민법을 잘할 수 있을까? 애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합니다. 법을 잘하려면 잘한다는 게 점수 잘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민법 지식을 얻어서 누군가한테 상담을 해야겠다. 그거 아니에요. 시험 점수 60점에서 100점이면 80점까지 맞추기 위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절대 민법은 단순 암기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무턱대고 외우는 게 단순 암기라고요. 전화번호 외우듯이 단순 암기하는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효과 있어요. 하지만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불능이에요. 계속 까먹고 계속 외우고 계속 헷갈리고 1년 내내 외워야 돼요. 지치죠. 효과 없어요. 처음에만 효과 있지 단순 암기로 OX를 민법을 고르려고 하면 5년 걸려요. 5년이 돼야 단순 암기가 내게 돼요. 1년 안에 60점 이상 점수를 확 따보려면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서 OX를 골라야 돼요. 이해한다는 건 뭐냐?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읽고 생각하고 이 말 2줄짜리 지문이 무슨 말인지를 내가 느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판단은 2번째예요. 우리가 OX를 고른다는 것은 지문에 나와 있는 2줄의 내용을 내가 무슨 말인지는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말이 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건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라고 X지문으로 했는지 판단은 OX 판단은 이해한 후 판단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OX 싸움입니다. OX.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면 5개 지문 중에 맞는 설명이 4개 있을 거고 하나 설명은 틀린 설명이 있겠죠. 그걸 찾아내는 작업이에요. 1번 지문 읽고 맞아.
1번 지문 읽고 맞아. 3번 지문 읽고 모르겠어. 그러면 물음표 적어야 돼요. 4번 지문 읽어서 또 모르겠어. 쭉 가야 돼요. 5번까지. 5번 지문 읽었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한 내용이야. 별 3개짜리. 이딴 데 없다로 해놨어. X. 5번 정답.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있다 없다 싸움이 우리 시험은. 그러면 1번 지문이 한 줄짜리도 있을 수 있고 2줄짜리도 있을 수 있고 3줄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보통은 2줄이에요. 우리 시험 지문은. 보통 80점 이하 난이도 거기에는 2줄짜리가 많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누군가 할 수 있느냐, 어디에 해당하느냐,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주어가 나오겠고, 누군가가 누구에게 상대방이 나오겠고, 뭔가를 목적어가 나오고 마지막 소수로가 나와요. 모든 문장은 주어, 소수로, 중간에 상대방, 목적어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러면 이 2줄짜리 문장에서 소수로가 이걸 가장 장난을 많이 쳐요. 있단데 없다로 장난치고 없다를 있다로 장난치고 90% 우리 시험 OX 판단은 소수로에서 결정돼요. 그러면 이게 맞다 틀리다를 OX 판단을 하려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 이해를 했든지 암기를 했든지 이걸 선택을 하는 게 OX 싸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에 공부할 때 절대 문장으로 외울 수는 없어요. 우리 뇌가 문장은 외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단어로 외웁니다. 중심 단어가 반드시 있어요. 이걸 영어로 키워드라고 하고요. 한글로 중심 단어라고 해요. 단어죠. 중심되는 단어. 중심 단어를 꽉 잡습니다. 평소에 중심 단어를 잡고 이 경우에는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중심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형광펜을 바르시고 절대 공부할 때 쭉 형광펜 발라버리지 않습니다. 줄도 쭉 긋지 않습니다. 중심 단어에 줄을 긋고 있다에 줄 긋고. 그래서 문장은 외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어로 외웁니다. 중심 단어, 키워드로 작업하셔야 돼요. 이건 언제 하느냐? 나중에 7, 8월 때 문제풀이 할 때 하면 돼요. 문제는 처음부터 절대 풀 필요 없어요. 문제는 내년 3월부터 살살 풀면 되고 2월까지는 절대 문제 풀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나중에 이론이 잘 되면 문제는 다 풀려요. 문제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부 되게 잘해요.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는 시험을 잘 본다는 얘기예요. 항상 시험은 단계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 OX를 맞춰야 되는데 처음부터 달리면 안 돼요. 처음은 기어야 되고 그 다음 일어나야 되고 살살 걸어야 되고 그 다음 달리는 거예요. 결국은 문제를 잘 풀어야겠지만 처음부터 기본 이론도 정립이 안 돼 있는데 문제집을 봐요. 문제를 풀어요. 효과적이지 않은 공부 방법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절대 문제집 처음부터 안 봐요. 나중에 봐요. 기본이 정립되어 있으면 문제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조금만 훈련하면 돼요. 문제는 기본 이론이 탄탄하느냐 아느냐에 따라 문제가 풀리고 안 풀리고 거기에 결정되지. 문제는 많이 푸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좋은 문제를 확실히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9월 달에 백선을 그런 걸 해요. 100문제를 선생이 찍어가지고 올해 출제 예상되는 파트를 해요. 작년, 그러니까 올해 31회 기출을 제외하고 제가 올해 나올 것 같다. 그런 파트를 100문제를 선정하고 그러면 5개 지문씩 100문제면 무려 500개 지문. 우리 시험은 40문제니까 200개 지문이죠. 거기서 다 나와요.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찍는 실력이 좋아요. 왜? 올해 기출은 제껴요. 10% 나와요. 200개 지문 중 10개 나와요. 나머지 185개 안 나옵니다. 그건 중점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하겠지만 과감히 제낍니다. 제낀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공부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마지막 정리해서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출제 예상되는 기존의 중요한 것들 중 올해 기출에서 제외된 것들, 그거 위주로 이제 12월부터 진행할 거예요. 거기 위주로 저는 별 하나부터 별 둘, 별 셋, 별 다섯, 왕별 이렇게 기본서에 표시하게 합니다. 별 3개하고 왕별만 잡으면 80점 나옵니다. 60에서 80점. 사람에 따라 80점 나올 수 있고 공부 살짝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60점 나와요. 이 별 3개, 5개를 앞으로 1년 동안 자기 걸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올해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민법이 대개가 65점에서 85점까지 나오셨더라고. 95점 나온 분 한 분, 90점 한 분, 90점 다른 하고 1등짜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재작년에는 97.5 나와서 하나 틀렸어. 제가 재작년부터 강의 시작했거든요. 얘는 26살짜리예요. 민법을 하나밖에 안 틀렸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30회가 좀 쉬웠어요. 그래도 하나 틀린 건 쉽지 않아요. 올해 민법이 학개론보다는 좀 어려웠나요? 어쨌나요? 혹시 보신 분들? 올해는 민법이 어려운 해예요. 민법이 다 어려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려운 것은 난이도 상하 파트가 어려운 거예요. 모든 시험은 난이도 상중하로 배치되고요. 난이도 하 파트가 40점 파트예요. 40점 이하. 그 다음 상 파트는 80점 파트예요. 중을 차지하는 게 40점에서 80점. 우리 합격 점수는 60점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난이도 하는 맞히게 돼 있어요. 이건 맞히라고 내는 문제.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난이도 상 8문제는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8문제는 틀려도 돼요. 일부러 틀리는 게 아니라 맞히고 싶은데도 문제가 어려워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어려워.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뭘 잡아야 되냐? 이 중을 잡아야 돼요. 이 중. 중에도 중하가 있고 중중이 있고 중상이 있어요. 중하하고 중중을 잡습니다. 그러면 60점에서 70점, 80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잡아야 돼요. 60점, 50점. 누구나 50점은 나와요. 1년 공부하면. 여기를 극복을 못해요. 대부분 60점이 안 나오신 분들은 40점을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1차 과목. 다 50점대로 하나, 두 개, 세 개. 대부분 하나, 두 개, 세 개로 다 안 돼요. 왜? 난이도 하는 맞추는 거예요. 맞추라고 낸 거니까. 1년 공부하면 맞춰요. 문제는 여기를 극복해야 돼요. 60점, 이 영역을. 난이도 중중을 넘어서야 돼요. 이 한계를 극복해야지 60점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60점 한계를 극복하느냐? 여기까지는 답을 선택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중, 중상 60점부터 100점 사이는 반드시 모른 지문이 2개가 생성돼요. 모른 지문이 아니라 헷갈리는 지문.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둘 중 헷갈려. 반드시 절반인 약 15문제는 확실히 보통인 기준이에요. 공부 잘한 사람은 30%에 봉착하는 상황일 거고 공부 중간인 사람은 40%가 이런 상황 닥칠 거고 나 진짜 공부 못해. 그러면 절반 20개가 이렇게 2개 중 막 3개 중 모르고 그럴 거예요. 중은 2개를 몰라요. 이쪽이 50점에서 70점 영역은 꼭 2개를 모르게. 여기는 선택해요. 3개는 맞아. 이거 선택하는데 2개가 꼭 헷갈려. 자, 이걸 잘 찍어야 돼, 우리 시험. 2개를 잘 찍어서 정답을 맞춰버려야 돼. 그래야 60점을 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둘 중 내가 헷갈리는 걸 잘 찍을까? 국어 실력으로 찍어요. 국어 실력으로 찍고 내 사회 경험으로 찍어요. 이 국어 실력이 뭐냐? 문장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란 게 있어요. 중간이 뭔가를 있으면 이라는 말이 나오고 뭔가 행동을 했으면 소수로는 있다로 끝나요. 90% 이상. 중간이 없어요. 행동을 안 했어요.
그러면 소수로는 할 수 없다로 끝나. 이게 연결이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국어예요. 이놈이 불법으로 점거를 했어요.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 나쁜 놈은 권리 주지 않아요. 따라서 불법 점유 있다 나쁜 내용이 있으면 얘한테는 얘는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반드시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범죄의 흔적이 있어요. 이 범죄 흔적을 잘 찾아야 돼요. 범죄 흔적을 잘 찾아서 국어 실력으로 내 사회 경험으로 찍는 거예요. 행동했어요. 등기했어요.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요. 등기 안 했어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불법 점유한 자 절대 시효취득하지 못해요. 불법 점유한 자 지역권도 시효취득하지 못해요. 이런 많은 것들이 연결이 돼요. 애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예요. 불법 점유자한테 권리 주지 않겠지. 상식이에요. 법은 상식이에요. 단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내 법적 상식으로 잘못이 있으면 보호되지 않아요. 나쁜 놈, 악의자도 보호되지 않아요. 이건 물권법부터 특별법까지는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민법 총칙은 찍으면 다 틀려요. 결론이 완전히 반대예요. 왜? 악의자는 소유권 취득하고요. 선의자가 대항 보호가 안 돼요. 즉 이렇게 찍는 파트는 물권법부터 계약법 파트 어느 정도 하지만 민법 총칙 법률행위 의사표시 파트는 이렇게 찍었다간 다 틀려요. 결론은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쪽 파트는 정확히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왜? 내 상식으로 찍어버리면 다 틀리게 돼 있어. 그래서 민법 총칙 점수가 안 나온 사람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냥 내 상식대로 찍은 거예요. 내 상식대로 과실이 있으니까 없겠지. 나쁜 놈, 악의, 너 보호되지 않겠지. 이렇게 찍으면 다 답사이로 막 가. 그 파트는 민법 총칙 법률행위 의사표시. 나머지는 이 상식에 거의 맞아요. 그래서 우리 상식에 맞지 않는 파트는 딱 중심을 잡고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두 개 중 헷갈리는 걸 찍는 상황은 대충 찍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이게 있으니까 이따로 끝내야 되지 않을까? 민법은 생각해야 돼요. 생각. 이해. 평소에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두 개 중 하나 찍는 상황이 닥쳤을 때 잘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점수가 높아요. 70점 이상 대부분. 왜? 잘 찍거든. 둘 중 하나 잘 찍어요. 타율이 아주 좋아요. 타율이. 그래서 막 80점 넘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단순 암기했다. 못 찍어요. 왜? 평소에 생각을 안 했는데 뭔 생각이 있을 거요? 못 찍어요. 제가 왜 민법을 단순 암기하지 말라고 하느냐? 단순 암기하면 생각을 안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절대 찍는 실력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찍는 상황이 반드시 나와요. 찍는 상황이. 왜? 시간이 1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헷갈려. 왜? 민법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학개론도 해야지. 중개사법도 해야지. 거기는 애울 게 얼마 많아요. 따라서 민법까지 애운다? 불능이에요. 불능. 2차 과목은 죽으라고 애워야 돼요. 민법 공부 방법하고 2차 세 가지 법 과목은 공부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쪽은 덮어놓고 애울 게 엄청 많아요. 근데 2차 과목 애우듯이 민법을 막 애우려고 해요. 점수 안 나와요. 절대 6점 이상 못 넘어요. 물론 나오는 분들은 단순 암기가 확고하게 되신 분들. 그분들은 나오죠. 몇 년 걸려요. 몇 년. 그 단순 암기가 확고하게 되려면 2차 과목까지 같이 하는 시간 사이에 단순 암기가 결론을 흔들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확고하게 되려면 최소 제가 보기엔 3년은 공부해야 돼요. 3년은. 여러분 3년 공부하실 거야? 1년에 끝내려면 단순 암기하면 안 돼요. 외워버리면 이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현저히. 그래서 제가 민법은 자꾸 단순 암기하지 마세요. 애우지 마세요. 결국은 애워야 돼요. 하지만 이해의 바탕 위에서 자연스럽게 애우는 거예요. 이해가 된 상태에서 애우면 기억이 오래 가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전화번호 애우듯이 애우면은 금방 까먹어요. 또 외워야 되고 또 까먹고 또 외우고 1년 동안
계속 외워야 돼요. 민법까지 그렇게 하면 너무 피곤해요. 2차 과목을 그렇게 해야 되거든.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머리 긁혔다고. 2차 과목만 그렇게 하세요. 민법까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아서 제 공부 방법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이게 이겨요. 예를 들게요. 자, 우리 공부 대상은 법 조문하고 대법원 판례예요. 이 두 개가 시험에 나옵니다. 40문제 5지문, 200개 지문이면 우리 시험 지문에는 법 조문 관련 내용이 50%, 대법원 판례가 50% 나와요. 조문이 60% 정도까지도 나와요. 민법은 판례가 중요하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법 조문도 아주 중요해요. 법 조문이 제가 다 쉬어봤어요. 200개 지문 중 법 조문이 몇 개가 나왔고 판례가 몇 개가 나왔고 다 쉬어봤어요. 얘가 60% 나온 게 훨씬 많아요. 훨씬. 조문 절대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법 조문 기반 위에서 나중에 판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민법은 판례가 중요하다고 하느냐? 판례의 정답 지문이 조금 더 깔려버려요. 정답 지문.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파트. 중에서 상이에요. 저 난이도 상 말고 중상 파트가 판례의 정답 지문을 깔아요. 그래서 결국은 정답 지문 비율로 보면 판례가 약 70%를 차지해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다 조문이에요. 무효 취소 조건 기한 다 조문에서 정답 지문 거의 나와요. 이쪽은 조문이 중요해요. 하지만 점유 취득시효 판례 나와요. 토지거래 허가 판례가 무조건 나와요. 의사표시 조문 아주 중요해요. 판례도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즉 파트별로 어느 파트는 법 조문이 아주 중요한 파트가 있고요. 어느 파트는 대법원 판례가 아주 중요한 파트가 있고 어느 파트는 조문도 중요하고 대법원 판례도 같이 동등한 비율로 중요한 파트가 있어요. 그걸 파트별로 서로서로 공부 방법을 달리해서 접근하면 돼요. 그래서 법 조문을 기반으로 해서 대법원 판례를 정복해야 우리가 온전하게 점수가 나오는데 법 조문은 법에서 매매계약 샀습니까? 매수인은 돈 준 것만으로 소유권 취득 못해요. 반드시 당신 앞으로 등기 치세요.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법 조문이에요. 자, 이거 먼저 이해합니다. 법 조문도 먼저 이해해야 돼. 아, 그러는 거야? 그러는 거야? 갑이 을에게 팔았습니다. 갑 소유 아파트를 매매 5억에 팔았어요. 자, 을이 5억 다 줬습니다. 매수인, 매도인. 을이 키 넘겨받고 입주했습니다. 1년을 살았어요.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1년 살았어요. 남들 다 얘 집이라고 알아요. 하지만 법적으로 소유자 아닙니다. 이유.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왜? 우리 법 규정이 매매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 통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소유권이 자기한테 넘어 이전됐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해가지고 반드시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이해해야 돼요. 덮어놓게 오는 게 아니에요, 민법. 아, 그러는 거야? 이걸 처음 들었어요. 아, 매수인이 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계약했을 텐데 쥐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등기 쥐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야. 나 처음 알았네. 등기해야 되는구나. 이해.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될까? 아,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생각해야 돼요, 생각. 이해한다는 것을 한번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법 조문도 일단 생각하고, 아, 등기해야 되는구나. 이해된 거예요. 어렵잖아요. 이해됐어요. 누구나 이해. 아,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구나. 그 다음, 이해의 바탕 위에서 자주 보면 이제 암기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이해하고, 그 다음 외우는 거예요. 자, 대법원 판례. 갑, 소유, 토지입니다. 을이 갑 허락 없이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했어요. 갑 땅을 불법 점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시험 지문은 1번. 갑은 을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2번. 갑은 이놈 을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이 시험 지문이 뜹니다. 그러면 남의 토지에 소유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올려서 지은 사람, 이 을을 상대로 토지 소유자가 을, 너 건물 철거해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자, 갑은 을에게 건물에서 나가세요 퇴거 청구할 수는 없다요. 우리 시험은 있다 없다 싸움입니다. 자, 이게 판례의 결론이에요. 우리 시험은 친절하지 않아요. 그냥 결론 들이대서 맞는지 틀린지 우리는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험 지문 두 개가 맞는 지문인데 이걸 남의 땅에 누군가 무단으로 건물을 올려서 점거하면 토지 소유자는 이놈 상대로 건물은 철거 청구할 수 있고, 그런데 퇴거 청구는 할 수 없네? 여기는 있는데 얘는 없네? 애우는 거야. 철거 청구할 수 있는데 퇴거 청구할 수 없다. 철거 청구할 수 있는데 퇴거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단순암기예요. 단순암기. 내일이면 헷갈려. 철거가 있었더라. 퇴거가 있었더라. 이틀 뒤면 완전히 헷갈려. 일주일 뒤에 사라져요. 일주일 뒤에 또 외웁니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퇴거 청구할 수 없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퇴거 청구. 다음날 또 헷갈려. 3일 뒤에 사라져. 20번 하면 외워져요. 이 과정을. 절대 대법원 판례는 판례의 결론 절대 단순 암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이해합니다. 생각합니다. 민법은 생각해야 돼요. 내가 토지 소유주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무단 신축한 놈이라고 항상 빙이 돼야 돼요. 사례 문제가 우리는 12문제에서 13문제까지 나오니까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갑입니다. 내 땅인데 누군가 허락 없이 막 건물 올리고 살아요. 나는 소유권자입니다. 소유권은 물권. 물권은 엄청나게 강한 힘이에요. 법은 권리자를 보호하는데 물권은 채권에 비해서 엄청나게 더 보호해줘요.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누군가가 허락 없이 침해하면 당신 나가라고 할 수 있는 힘을 줘요. 따라서 토지 소유권이 침해됐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내 땅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건물을 올려서 내 토지를 불법 점거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쫓아낼 수 있겠지 생각합니다. 나가 임마. 내 땅 돌려줘 할 수 있겠죠. 문제는 토지는 내 건데 건물은 을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건물 돌려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이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건물 올린 사람이 소유자예요. 즉 건물은 을 소유예요. 이것 자체도 시험에 잘 나와요. 건물은 을 거기 때문에 건물까지 달랄 수는 없지. 내 땅인 토지만 달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토지 넘겨줘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텐데 이 건물을 을 보고 데리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결국은 이 건물은 내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을 보고 내 토지를 돌려주되 이 건물은 철거하고 가세요. 그냥 가려고 하면 철거하고 가세요. 왜? 내가 철거하려면 돈이 들죠. 나한테 필요 없는 건물이라면. 따라서 당연히 내 허락 없이 건물 지은 놈한테 갑은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자, 이유. 상식이에요. 따로 이건 이유가 필요 없어. 이해해버리면 돼. 그렇지. 내 허락 없이 정확한 이유는 소유권이 침해됐으니까. 갑 소유권이 침해됐으니까 방해 제거 청구로서 건물 철거하세요 할 수 있다. 그렇지. 내 허락 없이 무단 신축했으니까 내 소유권은 침해. 따라서 방해하고 있는 이 건물 제거로서 철거 청구할 수는 있다. 그래 이해가. 절대 헷갈리지 않아요. 두 번째, 건물에서 을 보고 퇴거 나가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론은 없다래. 대법원이 없다래. 자, 이유. 건물 소유자에게 네 집에서 나가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는
건물에 대해서 내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철거 청구할 수는 있대. 자기 건물에서 소유자 보고 야, 네 집에서 너 나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해해 봅니다. 그렇겠네? 소유자인데 소유자 보고 나가라고 해?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아? 그렇겠네. 말 되네. 건물 소유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깊게 생각해야 돼. 처음에. 민법을 잘하려면 처음에 생각을 해야 돼. 생각. 이유. 어른, 건물, 소유자니까. 건물 소유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는 없겠지. 결국 이 지문이 퇴거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을 온전히 내 걸로 나중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외워버려야 돼요. 처음은 외웁니다. 나중에는 안 외워도 당연히 이 결론이 확 떠올라요. 머릿속에서 순간 1초 만에 떠올라버려. 하지만 처음에는 5초 걸려요. 10초 걸려요. 민법은 친절하지 않아요. 들이대버립니다. 있다 없다를. 그러면 있다 없다가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OX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머리 굴려야 돼요. 이유를. 퇴거 청구할 수 있었더라 없었더라. 머리 굴립니다. 어른, 건물, 소유자. 소유자한테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 맞는지. 근데 있다 했어. 소유자한테 나가라고 할 수 없는데 있다라고 했어? X지문.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야 돼요. 민법은 흘러갑니다. 이걸 외우고 이걸 판결의 이유를 외웁니다. 처음에는 이걸 외우는 거예요. 결론을, 대법원 판례의 결론을 외우는 게 아니라 판결이 나오게 된 이 결론의 이유. 요걸 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유권이 침해됐으니까 할 수 있지. 그렇지. 이해하고. 소유자한테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 그렇지. 생각하고. 소유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 머릿속으로 어른 소유자다. 이걸 이해하고 외우면 돼요. 그러면 모든 대법원 판례는 그 결론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외워버리면 이 결론은 그냥 흘러가요. 절대 판례 단순 암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외워요. 처음에는 외우고 이걸 외워지면 이 판례를 내가 이해했어요. 이걸 모르는 상태는 단순 암기. 하지만 이걸 통해서 이 결론은 그렇지. 소유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 이 지문이 뜨면 이렇게 나와버려. 나중에는 소유자에게 나가랄 수 없지. 맞는 지문. 방해되니까 치워야지. 저거 정수 있다. 절대 헷갈리지 않아요. 절대로. 시간이 6개월 지나도 안 헷갈려요. 3월에 공부하고 시험장에 갈 때까지 안 봐도 시험장에서 이 지문만 나면 떠올라요. 진짜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철저히 이해합니다. 결론 절대 단순 암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외우세요. 처음은 외웁니다. 이 외우는 게 결국은 이해예요. 이해. 그러면 많은 게 외우지 않아도 OX 척척 골라줘요. 척척 골라줘요. 나중에는. 단순 외운 사람들은 계속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1년 동안 하라고 하세요. 한번 제대로 3번만 까먹으세요. 4번째부터는 이제 안 까먹어요. 이 이유는. 그러면 절대 결론 흔들지 않고 민법은 평소에 공부 안 해도 돼요. 다 골라줘요. 왜? 이해가 됐거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저는 진행할 거예요. 절대 단순 암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단 이게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기 싫은 사람. 머리 굴려야 되거든. 소유자니까 퇴거 청구할 수 없지. 이 생각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랑 안 맞아요. 그냥 나 외울래. 생각하기 싫어. 퇴거 청구해서 나 죽어라 외울래. 그런 분들은 제 강의가 안 맞아요. 생각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안 맞죠. 왜? 저는 계속 생각하게 할 거야. 생각 한번 하고 이유를 외우셔야 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기 싫으면 그냥 외워. 그냥 외우면 돼. 이유를. 이거 외우지 말. 못 외워요. 왜 못 외운지 알아요? 이런 있다 없다 우리 판례가 수백 개예요. 이 수백 개를 어떻게 외울 거예요? 못 외워요. 불능이에요. 불능. 근데 이유는 외워져요. 왜? 이유는 수백 개 이유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유는 헷갈리잖아. 있다 없다는 헷갈려요. 그래서 불능이 한 3년 걸려요. 이게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확고하게 자리 잡으려면 단순 암기는 3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유를 통해서 이유를 외워버리고 결론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저는 풀어간다고요.
돌아갑니다. 절대 단순히 외우지 않고 논리에 따라서 쭉쭉 가는 거야. 쭉쭉 흘러가요.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흘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결론 판단하고 쭉쭉. 민법은 논리 과목이라 그래요. 절대 단순히 외우면 안 돼요. 그래서 민법은 생각하고 이해하고 정리해야 돼요. 복습 요령 10분간 쉬고 할게요.